김준호는 22살의 젊은 사업 제국 상속인으로 세상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하인들과 상상할 수 없는 사치품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재산과 지위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지쳐 있었고 진정한 친구들과 그의 부 이상의 목적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첩을 보던 중 준호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어머니는 대학 시절 아버지를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열정을 찾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준호의 마음을 울렸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준호는 먼 도시로 이사하여 평범한 학생으로 대학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활기찬 학생 생활과 국제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김태우와 만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알렸습니다. 태우는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아들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준호가 의심을 받지 않고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실한 집사의 도움을 받아 준호는 가장 기본적인 소지품만 꾸렸고 호화로운 생활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김준영이라는 가명으로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고 도심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준호는 부산대학교에 등록하여 이전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경영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며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개강 첫날이 되어 준호는 군중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취약하고 노출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 겸손한 외모의 청년이 실제로는 백만장자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동료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장에서 누가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성격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정한 유대 관계를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고 운명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자아 발견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의 첫 며칠은 준호에게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인해 존경과 경의를 받는 데 익숙했던 그는 이제 동료들의 무관심과 때로는 경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준호는 눈에 띄지 않으려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외모와 내성적인 태도가 일부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비웃음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자신을 향한 경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학 개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위해 조를 짜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수줍게 한 무리의 동료들에게 다가가 포함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멸의 눈빛과 상처 주는 말들로 맞이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가난한 녀석이랑 같이 해야 돼? 조장인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 비용도 못 낼 거야. 준호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느끼며 그룹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굴욕감에 짓눌린 채 이 모험을 시작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절해 보이는 한 청년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난 민수야. 그가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 바보들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죄. 들어올래? 준호는 민수의 친절함에 놀라 감사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충실하고 이해심 많은 친구임을 증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준호와 민수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민수의 재치 있는 말에 웃었습니다. 준호는 민수와의 진정한 우정 덕분에 새로운 삶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무리는 계속해서 준호를 놀리며 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준호는 민준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학생인 한 학생이 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준호는 이 부당함에 분개하여 용감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는 학생과 괴롭히는 자들 사이에 서서 민준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만둬. 준호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단호함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준호의 용기에 당황하여 물러섰습니다. 너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나한테 명령해?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준호 옆에 나타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야.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민수의 단합 앞에서 민준과 그의 무리는 마지못해 물러났고 공허한 위협을 중얼거렸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장학생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호와 민수를 껴안으며 그들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와 민수는 소외된 학생들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날로 깊어졌고 준호는 충성심과 동료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비밀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새로운 친구들이 그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재산을 넘어서 진정한 그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준호는 부산대학교에서 새로운 학업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개인 교사와 무제한의 자원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 혼자서 대학 생활의 요구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수업에서 준호는 빠른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에도 불구하고 특권적인 교육 때문에 지식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따라잡기 위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세심한 민수는 준호의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업 내용을 복습했고 준호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어 그의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적인 도전 외에도 준호는 지속적인 사회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무리는 준호를 놀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상처 주는 말을 무시하고 진정한 친구들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기쁨과 우정의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민수와 함께 대학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여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과 논리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마케팅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특별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가상의 제품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우승팀은 추가 점수와 함께 중요한 기업의 임원들 앞에서 캠페인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다른 두 학생인 지영과 성민과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지영은 영리하고 창의적인 여학생이었고 성민은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캠페인 작업을 했습니다. 준호는 비즈니스 지식과 전략적 비전을 제공했고 민수는 시장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지영은 혁신적인 컨셉을 개발했고 성민은 인상적인 로고와 홍보 자료를 디자인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팀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발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화학 반응은 부정할 수 없었고 준호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는데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발표 날이 왔습니다. 준호와 그의 팀은 민준과 그의 그룹을 포함한 다른 팀들과 경쟁했습니다. 민준의 팀은 피상적이고 독창성이 부족한 캠페인을 개발했습니다.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혁신적인 컨셉을 발표했으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교수님은 준호의 팀이 과제에서 우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고 준호는 감정에 압도되었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그를 포옹하며
함께 이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패배에 분노한 민주는 수업이 끝난 후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그가 내뱉었습니다. 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 모두가 그걸 알게 될 거야. 준호는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민준, 중요한 건 내 진정한 친구들이 내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야. 매번 성취하고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준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재산이 아닌 성격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점 대학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수용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장애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더 많은 시험과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지지와 자신에 대한 증가하는 자신감으로 그는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새로운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그는 수진이라는 인기 있는 여학생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눈부신 미모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동경하고 그녀의 사회적 서클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문학 수업 시간에 수진이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준호야.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눈치챘어. 우리 같이 공부하면 어때? 수진의 관심에 놀란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수진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알아보지 않고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왜 안 되겠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만나자. 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코케트리한 윙크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 대화를 목격한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랑 조심해. 민수가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많은 남자들을 상처 입혔어. 네가 그녀의 다음 목표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준호는 민수의 걱정에 감사했지만 수진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매력적이고 재미있었으며 준호는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수진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에서 무언가가 준호를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공부보다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를 걸으며 수진이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 진짜로 장학생이야? 그녀가 호기심 어린 어조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질문에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장학금 덕분에 여기 있어. 우리 가족은 전액 등록금을 낼 수 없거든. 수진은 잠시 실망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의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일까? 그의 의심은 며칠 후 복도에서 수진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확인되었습니다. 준호가 장학생이라는 거 믿을 수 있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녀석, 관심이 절실했나 봐. 하지만 걱정 마. 곧 그에게 실증 나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준호는 상처받고 실망한 채 수진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하게 그녀를 믿었고 그녀의 의도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귀에 깊게 듣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수진이 너를 정의하게 하지 마. 민수가 조언했습니다. 너는 그녀의 피상적인 의견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너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네 자신의 공로로 여기에서 네 자리를 얻었어. 민수의 말에 감동한 준호는 그에게서 진정한 친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진과의 피상적인 관계를 끝내고 그녀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수업이 끝난 후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대해 한 말을 들었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어. 자신이 들통 난 것에 놀란 수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난 그저 친구들이랑 농담하던 거였어. 넌 나에게 소중해. 하지만 준호는 속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정말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뒤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거절당한 수지는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준호는 이 독성 있는 관계를 끝낸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는 학업에 집중하고 진정한 우정을 쌓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충성스럽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수진과의 경험은 준호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나 경제적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같은 진정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준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기가 계속되면서 준호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지만 매번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그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진정성과 수용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청렴과 결의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대학에서 주최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도시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업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활동을 조정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밀에게 환영받았습니다. 미라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젊은 여성으로 고귀한 마음과 전염성 있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준호는 미라의 따뜻함과 헌신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미라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미라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주 동안 준호와 민수는 미라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재미있는 활동을 조직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준호는 미라의 고귀함과 소박함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존경했습니다. 관심과 인기를 추구했던 수진과는 달리 미라는 진정성과 선함을 발산했고 이는 준호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벽화를 그리는 것을 돕는 동안 준호와 미라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대학에 오기 위해 극복했던 장애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준호는 그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열망을 공유하며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자신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와 미라는 특별한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민수는 그들 사이의 화학 반응을 눈치채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농담 섞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라가 그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거부하거나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돈이 아닌 진정한 자신으로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미라는 준호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자원이 필요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받은 준호는 그녀를 돕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과 두려움으로 갈등하던 준호는 밀에게 용기를 내어 정직해질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라와 진실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준호는 밀에게 커뮤니티 센터의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고 정체성을 숨기기로 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미라가 주의 깊게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미라는 준호의 눈에서 취약함과 진실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거만한 백만장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고귀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준호야, 난 내 돈이나 지위에 관심 없어. 난 네가 누구인지, 네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너에게 관심 있어. 넌 충실하고 관대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헌신적인 친구임을 보여줬어.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감동하고 안도한 준호는 미라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아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라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와 미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준호는 밀에게서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감과 지지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준호는 대학 생활의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라가 옆에 있고 민수와 같은 충실한 친구들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찾는 여정은 결실을 맺었고 준호는 자신의 목적과 세상에서의 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가 가져올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처음에 준호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학생들은 그에 대한 질투와 원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뛰어난 학생이자 타고난 리더임을 입증했고 교수들과 동료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준호를 괴롭혔던 그룹의 리더인 민주는 그 장학생이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이 준호의 성공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준호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결심한 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은 대학 연례 축제 동안 준호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잔인한 장난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망신주고 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축제 당일이 되자 캠퍼스는 음악, 웃음소리,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미라, 민수,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맺은 진정한 인연들에 대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중 민준과 그의 무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준호야. 민준이 거짓된 친절함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무대로 와. 모두 앞에서 네 업적을 인정하고 싶어. 혼란스럽지만 기분 좋은 준호는 민준을 따라 무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려는 순간 민준이 그를 붙잡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네가 진짜 누구인지 알 시간이야, 장학생. 그 순간 무대의 불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준호의 공포 속에 스크린에는 그를 곤란하고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는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준호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돈을 훔쳤으며 다른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군중은 이미지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준호를 향한 속삭임과 비난의 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하고 망연자실한 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과 평판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캠퍼스로 접근하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소리의 근원을 보기 위해 돌아섰고 무대 앞에 멈춰선 고급 차를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의 아버지이자 국내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인 김태우였습니다. 태우는 단호한 걸음과 결연한 눈빛으로 무대에 올라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태우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김준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성을 듣자 군중 사이에서 집단적인 탄식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 소박하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실제로는 기업 제국의 상속인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평범한 학생으로 살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충실한 친구였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를 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다음 민준과 그의 무리를 향해 태우는 엄중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아, 당신들의 부끄러운 행동과 내 아들을 비방하려는 시도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의 연락을 기다리십시오. 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잔인함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창백해졌습니다.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 준호를 포옹했습니다. 미라, 민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그들과 함께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이 성격과 그가 쌓은 진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준호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히 정직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제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얻은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성이나 은행 계좌를 넘어서 진정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군중은 준호의 진실성과 겸손함에 감동받아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고 영감을 주는 리더로 성장한 젊은이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준호는 미라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들이 옆에 있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이 걸어온 긴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우정, 사랑, 진정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비밀이 밝혀졌지만 그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준호는 축하 행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백만장자 상속인 김준호가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왔다는 소식은 캠퍼스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의 진정한 정체성이 밝혀진 것은 학생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준호는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했던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그의 호의와 우정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고급 파티에 초대하고 비싼 선물을 주며 사업과 창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이전에 그를 경멸했던 사람들의 위선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심의 대부분이 피상적이며 그의 지위와 부를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또한 진정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부는 그를 롤모델로 여겼고 기대를 뛰어넘어 성격과 노력이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소동 속에서 준호는 자신의 본질과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으로서 경험하며 배운 가치관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헌신했고 미라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영향력 있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교수들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준 동료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상황의 변화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의적인 행동으로 폭로된 민준과 그의 무리는 이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대학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들을 불승인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당한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상황을 변화와 화해를 촉진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지역사회 봉사와 개인적 성찰을 통해 자신을 구제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민준은 준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정심 있는 리더이자 청렴의 본보기임을 증명한 그 젊은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점차 민준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준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준호와 미라의 관계는 나날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열정과 능력을 결합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준호는 미라의 헌신과 고귀함을 존경했고 미라는 준호의 겸손함과 관대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학은 준호의 잠재력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그에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과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준호는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포용성, 다양성, 기회의 평등을 촉진했습니다. 학년도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자신이 시작한 놀라운 여정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대학에 왔지만 그 이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충실한 친구들,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넘어선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감동적인 졸업식에서 준호는 주요 연사로 동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말로 자신의 여정을 지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진정성, 연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교훈들을 공유했습니다. 학위를 받으며 준호는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학생으로서 보여준 것과 같은 결의, 겸손, 열정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곁에 있고 진정한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준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 공감, 헌신적인 행동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의 그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어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연민 어린 세상을 위해 싸우는 미래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준호가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고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아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혔습니다. 거리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미라와 그들이 공유했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메일, 전화, 화상 통화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동안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미라의 연락이 뜸해지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이 걱정된 준호는 미라를 찾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준호는 미라를 찾기 위해 꿈과 기회 재단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미라는 몇 달 전 재단에서 사직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하고 불안해진 준호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라의 옛 동료들과 재단의 수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신비로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날짜가 적힌 미라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미라는 자신이 심각한 병과 싸우고 있었으며 준호와 재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가진 준호는 미라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의 단서를 따라 그는 미라가 위안을 찾았다고 언급한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준호는 미라를 찾아 주민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헛된 수색 끝에 마침내 한 노파가 미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미라를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준호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할 기대에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준호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앞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보다 더 마르고 창백했지만 여전히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놀라고 감동한 미라는 준호와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준호를 병든 자신의 모습에서 보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고 산속의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밀에게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으며 어떤 역경도 함께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지지, 희망을 주며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회와 진정한 사랑의 순간, 준호와 미라는 병의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으로 돌아와 미라는 필요한 의료 치료를 받았고 준호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라가 용감하게 병과 싸우는 동안 준호는 그녀의 반석이자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함께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찾았고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상호 지지 덕분에 미라는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사랑과 결단의 치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힘과 감사함으로 준호와 미라는 결혼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감동적이고 친밀한 식에서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준호와 미라의 이야기는 희망과 진정한 사랑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랑이 빛나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꿈과 기회 재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우고 역경을 극복하며 사랑과 연대 속에서 힘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인내, 사회적 헌신의 이야기는 부산대학교를 넘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진정한 사랑과 결단이 어떻게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와 역경을 극복한 지 수년이 지난 후 준호와 미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매 도전을 통해 성숙하고 강해졌으며 이제 그들은 새로운 관점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비즈니스 경험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가족 기업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로 변모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행을 도입하고 평등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교육과 사회 정의의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공정책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꿈과 기회 재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재단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함께 준호와 미라는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연민, 존중, 타인을 위한 봉사의 가치 속에서 자라나는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의 오래된 사진과 추억을 돌아보던 중 준호와 미라는 옛 동료들과 교수들과의 재회를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부산대학교에서의 경험이 자신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재회의 날이 되자
캠퍼스는 익숙한 얼굴들과 따뜻한 포옹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해진 민수,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영 등 오랜 친구들과 재회하며 감동했습니다. 행사 중 준호와 미라는 자신들의 사랑, 투쟁, 승리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진정성, 공감, 타인을 위한 봉사의 가치를 가르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꿈을 향해 계속 싸우고 자신의 기술과 자원을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부산대학교에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능 있고 사회 변화에 헌신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미라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이 장학금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인턴십, 지역사회 프로젝트 기회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수와 기쁨의 눈물로 맞이해졌습니다. 준호와 미라의 유산은 미래 세대의 학생들에게 이어져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공정하고 연민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도록 격려할 것이었습니다. 재회가 끝나갈 무렵 준호와 미라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들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장학생으로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부터 지금 리더이자 변화의 주체가 된 이 순간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라의 눈을 바라보며 준호는 그들이 수년간 나누어 온 사랑, 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는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와 은밀한 미소를 나누며 준호와 미라는 손을 잡고 그들의 특별한 사랑과 사회적 헌신 이야기의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모험과 기회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준호와 미라는 계속해서 사랑, 인내, 공동선에 대한 헌신의 본보기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교육에 변화시키는 힘, 연민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지속적인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캠퍼스에서 준호와 미라는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꿈을 향해 싸우며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단련되고 연민으로 강화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